이번 시간은 7장 외부 유동의 두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외부 유동의 형상이라든지 경계청에서의 유동 형상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고, 그리고 이제 7의 3절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대류가 있는 이 문제에서 푸는 순서를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접하면 그 첫 번째가 이제 형상이 어떤지,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평판, 구, 그죠? 원통 주위를 지나는 유동. 그러니까 주위를 지나니까 이거는 내부 유동이 아니고 외부 유동이죠. 예를 들면은 평판 같은 것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많이 그렸죠, 그죠? 앞에서 유동이 이렇게 흘러오는 이런 유동. 그래서 여기서 경계층이 이렇게 생긴다. 그리고 평판의 경우에 이제 이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평판의 이 경계층 두께가 사실상 이렇게 이와 같이 크진 않다. 실제로는, 그죠? 실제로는 경계층 두께가 요렇게, 그죠? 평판 옆에 완전히 붙어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밑에 우리가 기준 온도를 설정할 때 막 온도라고 한 것이 그러니까 경계층 평판에 이 막처럼 경계층이 존재한다. 이래 해서 필름 템퍼러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평판의 이 표면의 온도를 TS라고 했고 유동의 온도를 T 무한대라고 했으니, 그래서 경계층의 우리가 뭡니까? 온도는 이 T 무한대하고 TS의 평균 온도로 우리가 이 막의 온도가, 이 경계층의 온도가, 여기서 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경계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막의 온도를 평균으로 우리가 잡아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유동이 이제 청류인지 난류인지를 알아야, 앞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청류일 때는 청류에 관련되어진 누설대 수를 써야 되고 난류일 때는 난류에 관련되어진 누설대 수를 써야 되죠. 앞에 한번 볼까요? 이런 경우에 평판의 경우에 난류인 경우에는 두께가 이렇고 프랙션 코에피션트 이렇고 누설대 수를 있고, 이거는 청류인 경우에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청류죠. 이와 같이 청류 난류를 구분해야 된다, 그죠? 그 청류 난류를 구분하려면 여러분들이 레놀즈 수를 계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레놀즈 수는 어떻습니까? 레놀즈 수는 만약에 레놀즈 x를 하자. x면 뮤분의 뭐 여기서 무한대 속도, 여기 흘러 들어오는 게 만약에 무한대 속도면 무한대 속도의 어떤 임의의 거리에서, 이렇죠. 그래서 이 레놀즈 값을 구하려면은 속도는 뭐 이렇게 아는 것이고, x도 어떤 임의의 거리 x 이 위치에서의 레놀드 수를 구한다. 이러니까 그것도 아는 것이고, 모르는 거는 이게 점성계수예요. 동점성계수는 온도의 함수거든요. 온도의 함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온도 T 무한대 온도를 쓸 것인가 아니면 표면 온도를 쓸 것인가 고민은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 고민을 하지 말고 평균값에 해당하는 물성값을 가지고 우리가 이 레놀즈 수를 구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류 난류가 이제 알려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은 그러니까 청류면 레놀즈 수가 그때 해당되는 청류면 청류에 따른 누설트 수, 아니면 난류면 난류에 따른 누설트 수를 구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이런 평판이나 구나 원통이나 또 다른 형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누설트 수 값이 이렇게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양하게, 그죠? 그래서 전부 레놀즈 수와 프란틀 람바의 함수로서 거의 대부분이 표시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값도 우리가 레놀즈 수는 구하면 되는 것이고, 프란틀 람바는 주어지거나 아니면 뒤에 표에서 여러분들이 얻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값을 구하면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평균 누설트 수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평균 누설트 수는
K분의 H 만약에 어떤 임의의 아니면 평균이니까 어떤 길이가 특성 길이가 있으면 L이죠, 그죠? 이게 평균 누설트 수예요. 그래서 K는 유체의 열 전도계수입니다. 그래서 이 누설트 수는 아까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한 개를 보면 그 식은 뭐 이런 식이죠, 그죠? 이런 식이니까 그 식을 집어넣으면 계산이 되니까 이건 하나의 숫자로서 어떤 값으로서 나오겠죠. 값으로서 나오면 여기서 뭘 구하느냐면 H를 구하는 것이죠. H를 구한단 말이죠. H는 그죠? 어떻게 됩니까? L분의 KF. 그럼 요 값을 구했잖아요. 값을 구했으니까 값을 곱해주면 H가 나오죠. 그러면 H가 나오면 최종적으로 연료수를 구할 수 있잖아요. Q 더블 프라임은 H의 온도 차이.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연료속, 최종적으로 연료속을 구하기 위해서 누설트 수를 구하고, 누설트 수는 결국은 대류열 전달 계수를 얻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누설트 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유동이 청류인지 난류인지를 관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레이놀즈 수를 구하려고 봤더니 레이놀즈 수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물성치가 들어있다. 물성치가 들어있으니까 이런 속도라든지 뭐 거리는 주어져서 알 수 있는 것이고, 요거를 어떤 온도에서, 이게 온도에 따라서 이 값이 다르기 때문에 그 온도를 정해야 된다. 그 온도는 막온도로 설정한다. 뭐 경계청이 있을 때 경계청 바깥의 온도, 그 다음에 평판의 온도, 그죠? 이 두 개 온도에서 막 온도가 결정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대류열 전달 문제는 이와 같은 풀이의 순서, 또 중간에 약간씩 바뀌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이런 방법으로 대류열 전달 문제를 푼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관이 이제 있을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걸 관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관군. 자, 여러분들은 교과서 417쪽에서 426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417쪽 한번 펴보세요. 보면 이제 관군을 7.6 관군을 가로지르는 유동 있죠.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제 관군이 이래 있죠. 관군이란 것은 이런 배관이 여러 개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일러 내부에 예를 들어서 보일러의 물을 작동 유체를 액체에서 수증기로 바꾸려 그러면 연소된 그 연소열을 가장 효율적으로 접하기 위해서는 그 관이 여러 번 이렇게 연결되어서 열 전달이 잘 되게 하려면은 관을 이렇게 구부려 가지고 여러 번 열을 받도록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관군 파이프 번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로지르는, 그러니까 이거의 어떤 단면만 보면 이게 원통이잖아요, 그죠? 원통의 단면을, 그러니까 유동이 이렇게 흘러오는 것이죠. 흘러서 스태그네이션 생기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흘러 지나간단 말이에요. 가면은 이 파이프가 만약에 하나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가 있으면은 주위 유동의 온도가 만약에 T 무한대라 하고, 여기 이제 관 한 개가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에 이제 원통 주위에 요런 어떤 경계층이 생기겠죠, 그죠? 경계층이 생겼다, 그죠? 경계층. 그리고 관 내부에는 예를 들면은 뭐 물이 흘러간다 이렇게 생각하죠. 바깥에는 이제 연소가스가 높은 상태에서 지나간다. 그러면 이 파이프의 표면의 온도는 어떻겠습니까? 표면의 온도는 이 바깥의 온도가 높죠. 예를 들면 뭐 바깥의 온도가 한 뭐 800도쯤 된다 하자. 800도씨 정도 되면 물의 온도가 뭐 어떤 뭐 상온이라 하자. 한 30도 정도 된다 하면 800도의 고온 가스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이 안쪽이 대표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안쪽에는 이 한 30도라고 하면 이게 800도가 30도 관을 지나면 요 뒷부분에 요 관 뒤쪽으로 흘러온 여기 유동은 800도보다 크겠어요, 작겠어요? 그죠? 800도보다 작을 수가 있다, 그죠? 800도보다 작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예요. 또 아니면 또 거꾸로 어떤 관이 있는데 주위 유동은 뭐 30도다. 근데 이 안에 흘러가는 물이 무지 높다. 500도다. 여러분 이해하기가 밑에 예가 더 좋겠네요, 그죠? 자, 요 예를 생각을 해봅시다. 밑에 예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면 밑에 같은 경우에 보면은 자, 30도 물이 파이프를 이 500도짜리 파이프를 지나면 파이프 뒤쪽에는 이 파이프에서 멀면은 여전히 30도겠지만은 파이프 가까이는 온도가 높겠죠. 가까이 있으면 한 100도도 될 것이고 뒤쪽에는 더 높겠죠, 그죠? 파이프 뒤쪽에는 뭐 한 300도도 될 것이다, 그죠? 이렇단 말이에요. 자, 어떻든 파이프 한 개가 있으면 여기서 열 전달은 온도가 높은 데서 온도 낮은 데로 일어나니까 어떻습니까? Q는 그죠? H에다가 델타 T. 델타 T는 H는 자 여기서 이제 여기 국소 대륙교수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고 나중에 실험적인 누셀트 수를 사용하면 되는데 델타 T를 보자. 델타 T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표면의 온도 한 개는 50도고 한 개는 30도잖아요. 그럼 30도하고 50도의 차이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 뒤쪽으로 가면 한 개가 있으면 한 개에 대한 열 전달은 요래될 것이다. 그런데 뒤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여기 뒤에 이런 파이프가 이렇게 여러 개 있다. 지금 이 그림처럼 이렇게 여러 개 있다 하자. 처음에는 30도로 들어왔는데 이 만약에 파이프의 표면 온도가 전부 500도로 하자. 500도 되면 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30으로 이 어떤 유동이 왔다가 이 관을 통과해서 끝에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도가 주위 온도가 엄청나게 30도가 아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200도까지도 올라갈 거예요. 그죠? 어떤 처음에 이런 어떤 공기가 흘러 들어왔다. 공기가 들어왔는데 이런 파이프 여러 개를 거쳐서 뜨거운 파이프를 거쳐서 지나가면 온도가 높아지죠. 그러면 마지막의 경우에 그러면 200도로 하자. 주위가 T 무한대가 200도다. 그러면 이 파이프 안에는 여전히 500도다 하자. 그러면 델타 T는 어떻습니까? 델타 T는 300이죠. 그죠?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30도하고 500도니까 델타 T가 470이잖아요. 델타 T가. 그죠? 처음에는 470인데 나중에는 델타 T가 작아졌다. 그죠? 델타 T가 작아지면 열 전달도 작아지겠죠. 그죠? 그러면 한 개의 열 전달량을 계산해 가지고 이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곱하기 12개 이래 계산하면 뭐가 되겠어요? 더 많이 열 전달이 되는 것으로 예측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뒤로 가면 주위의 공기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델타 T는 작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생각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배열도 또 여러분 이렇습니까? 지금 배열을 보통 이제 정렬 배열, 엇갈림 배열 하는데 여러분들 뭐 앞에 유동이 이렇게 흘러 들어왔다 하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그 D 라인으로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배열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하고 그 사이에 요 엇갈리게 그죠? 사이에 이렇게 배열하는 방법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든지 간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관 한 개에 대해서 한 개의 온도가 TS, 표면 온도가 TS고 주위 온도가 T 무한대라 하면 TS-T 무한대, TS-T 무한대를 델타 T로 하면
이 델타 t가 개수만 지금 꼽아주면 overestimate, 과도하게 예측이 된다는 것이죠. 그죠? 왜냐하면 뒤로 가면 갈수록 여기에 열의 영향을 받아서 여기는 델타 t가 뒷부분에 가면 델타 t가 앞에의 델타 t보다 작아진다는 것이죠. 광군을 지나면서 이 T 무한대 온도가 이 표면의 온도 쪽으로 가까워진다. 이게 만약에 무한히 많은 관을 통과하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 주위 온도가 표면 온도가 같아져 버리겠죠. 같아져 버리면 열 전달은 안 일어나는 것이죠. 그죠?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온도 차이를 단순히 이렇게 델타 t를 ts-t 무한대로만 해서는 과도하게 예측을 한다 이거죠. 과도하게 예측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로그민 대수 평균 온도차, 로그민 템퍼러처 디퍼런스를 정의를 한다. 그걸 어떻게 이제 하느냐 하면 이거의 정의는 이제 이렇습니다. 지금 파이프 한 개, 이게 만약에 파이프가 이렇게 여러 개 있다 합시다. 이렇게 앞에 그림을 이용해도 되지만은 이렇게 옆으로도 계속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유체가 이렇게 앞에 흘러 들어오고 유체가 이렇게 흘러 나간다고 하자. 그러면 처음에 유체가 들어올 때의 온도를 Ti 입구라고 하고 여기 나가는 온도를 To라 하자. 그죠? 사실 Ti는 문제가 없죠. 처음에 들어올 때는 관에 영향이 없으니까 우리가 생각한 대로 T 무한대 값으로서 그래 들어온단 말이죠. 근데 관 주위로 이게 유동이 흘러가면 갈수록 TO가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TO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TO가 바뀌어 버려서 이 결국은 표면 온도와 무한대 온도가 이 무한대 온도 값이 바뀐다는 것이죠. 이게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변화된다고. 그죠? 그래서 온도 차이를 단순히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대수 평균 LM 로그민 그 뜻입니다. 로그민 템퍼러처. 그래서 ln ts분의 ts 마이너스 t0. 그 ts라는 것은 여기에 표면 온도는 이거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ts 그죠? ts 다 똑같고 그 다음에 흘러 들어오는 건 ti고 나가는 것은 to라고 생각하자. 그래서 기준을 ts분의 to 분의 ts분의 ti를 로그를 취하고 ts 마이너스 ti 그 다음에 ts 마이너스 to 그죠? 이렇게 우리가 식을 정의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에 요항 그죠? 요항은 실제로 이제 이 해석을 해보면 그 내용은 exponential 이런 항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원관이니까 파이 d 직경 그죠? d는 직경. 그 다음에 n은 관의 개수. 예를 들면은 이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수 그죠? 개수를 이야기하고 h는 평균 대륙 개수. h는 평균 대륙 개수고 로우는 유체의 밀도고 v는 유체의 속도고 그죠? 속도고 그 다음에 nt와 st가 있다. nt와 st. nt는 이 횡단면의 관의 개수. nt는 몇 개냐? 이게 유동이 있으면 이걸 횡단면이라 한다. 횡단면에 만약에 관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있으면 nt를 4로 한다. st는 피치. 이게 피치는 뭐냐면 그 사이에 거리 요거하고 요거 한가운데 요 거리 요거 그죠? 이게 만약 거의 대부분 등간격이니까 그 어떤 값이 있다 그죠? 그 값을 집어넣는다.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요 길이를 요걸로 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해서 CP는 이제 정합 비율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뭘 구한다. 요거 집어넣고 이런 값들은 이제 다 아는 값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 대수 평균 온도 차이를 구해 가지고 그 온도 차이를 그러니까 관 전체에 대한 열 전달률을 구할 때 그 온도 차이 그러면 H 평균 대륙계수 평균 대륙계수고 일 전달률 요거는 파이 D는 뭡니까? 파이 D는 면적이겠네, 그죠? 면적에다가 그 다음에 몇 개냐? n개다, 그죠? 이제 모든 n개를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열 전달률을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관군이 만났을 때는 뭐를 해야 됩니까? 우선 관군을 만났을 때는 여러분들 이 대수 평균 온도 차이를 구해야 된다. 그죠? 여러분들 418쪽, 19쪽 한번 볼까요? 19쪽에 보면은 어떤 7의 58식 있죠. 7의 58식. 419쪽입니다. 419쪽. 책 찾아보세요. 419쪽에 밑에 보면 누셀트 수가 C1의 레놀즈 수의 M승, 프란틀 람바의 0.36, 뭐 프란틀 람바 S분의 프란틀 람바 이렇게 해서 누셀트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또 7의 50, 90과 같은 누셀트 수도 있고 이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단 말이죠. 그 다음에 421쪽에 보면 7.62식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이 대수 평균 온도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온도 차이를 가지고 관군일 때는 여러분들이 전달률을 구할 때 사용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보면 예제가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강의 노트로 일단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다음을 보면 관군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정렬 배열, 제일 처음에 횡단면 배열과 그 다음 배열이 같이 이렇게 같은 라인으로 있는 경우에 이거를 라인드 레이 정렬 배열이라고 엇갈림, 그죠? 엇갈려 있죠. 엇갈려 있다. 세세 이렇게, 그죠? 세세 엇갈리게 되어 있는 것을 스태거드 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58식과 같이 레이놀즈 수와 프란틀 람바의 어떤 값으로 그리고 앞에 있는 C1이라든지 C2는 이 420쪽을 한번 볼까요? 책 420쪽. 책 420쪽을 보면 표 7.5가 있죠. 7.5에 그 C1이라든지 M이라든지 이런 값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7.6도 그죠? 정렬 배열과 엇갈림 배열인 경우에 이런 값들을 주어져 있어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충돌 Z는 이번 학기에서는 좀 강의를 스킵하겠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상위학위, 그러니까 석사과정 정도에서 공부하는 게 편리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외부 유동의 강의는 이것으로 그만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숙제 9를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제 8장 내부 유동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말고사 가까워지니까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을 빨리 복습하고 또 다음 할 부분을 예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